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차시는요, 교과목 상호작용 및 평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차시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학기 말 시험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 학기 동안 이 교과목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공유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각각의 여러분이 실제로 활동하고 평가받은 것이 어떻게 성적에 반영되면서 이 사고와 표현에 해당하는 학점 부여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다음에 성적 평가를 하는 기준과 입력 방식을 알려주는 시간을 갖거든요. 네, 이번 학기는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대면에서 그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함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좀 끝날 때쯤 되면 선생님 목소리를 아무리 이렇게 약간 조절을 하더라도 조금 명료하지 않거나 좀 갈라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이 듣기 거북하지 않도록 목을 다듬고 노력을 하지만 그거를 조금 듣기 거북해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교과목이 끝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교과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들의 목적이 뭐고 왜 설계되었고 어떻게 구성되었고 각각의 수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교과목을 통해서 어떠한 학습 역량 이런 것들이 향상되었는가를 한번 쭉 검토해 보는 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게 없을 때에는 그냥 주차별로 해당하고 끝 이렇게 해서 교과목이 소모되거나 휘발된다라고 하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이렇게 마지막에 교과목이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이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입력이 되기 때문에 교과목의 특징과 내가 무엇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수행했고 어떤 것들을 성취해서 발전했는가, 역량이 향상되었는가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기 말 시험 보기 전에 꼭 이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와 표현의 교과 목적은 첫째 주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이해와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였고요. 그 방식은 이론과 실제를 통해서 교육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이해와 시민의식은 왜 같냐면 대학생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 글로컬 환경 변화에 맞춰서 내가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대학생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배우고 확장하기 위한 학습이 고등교육 기간이라고 얘기했었긴 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큰 학문을 하는 대학생은 어쨌든 공적인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참여하고 함께해야 되는가에 대는 걸 시민의식을 우리가 형성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아주 기초를 함양하게 하는 것 그게 사고와 표현이고 이거는 오늘날 전국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교양 필수 과목이 설계된 이유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의 6대 핵심 역량이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거기 중에서 교양인 소통, 자기주도, 창의적 사고, 이거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고요. 특히 사고와 표현은 중요한 게 의사소통, 이런 사회성에 대한 그런 사고와 표현이 더 가장 비중이 높은 거고요. 그럴 때 소통은 뭐예요? 자신의 입장을 좀 생각하고 전달해서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좀 의견을 존중해서 협업을 이끄는 그러한 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기여하는 역량을 형성하는 건데 여러분 좀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론도 있지만 실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능하면 어떤 기존의 정보를 통해서 약간의 플러스 알파 창의적 사고가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고와 표현을 형성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기간에 맞춰서 하지만 하나의 교과목에 해당하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는데 특히 사고와 표현은 대표적인 표현이 뭐예요? 말과 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말은 사적이거나 공적인 거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글 같은 경우에도 사적이고 공적인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사적 대화에서 우리가 약간의 친밀함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소개, 짝소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 발표와 토론, 자기와 글쓰기, 공적사회 글쓰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으로 이런 사실적 사고, 비판적 사고, 추론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의 완성을 위한 이러한 글쓰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어떤 걸 했었냐면 유학하기와 오마주하기인데 유학하기는 어쨌든 공적 사회나 어떤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글을 쓴 거를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오늘날은 AI가 요약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AI식의 요약은 사실상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죠. 때로는 비판하거나 추론하는 논평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요약하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화제의 대상과 주장하는 바, 논리적인 근거의 뒷받침 문장만 구성되는 그 요약하기를 AI 요약하고 변별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요약하기는 고등적 사고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까지 해서 요약 제대로 한다면 이제 뭐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약하기는 발표와 토론회와 공적 사회 글쓰기, 주장하고 뭐 연설하는 그런 거에도 많이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추론적 사고는 우리가 비판한다는 건 뭐였어요? 나쁜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의 의미와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내 입장을 드러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보는 텍스트의 저자를 이해하는 건 사실이라면 나의 읽는 입장에서 논평하는 사람의 입장을 보여주는 게 비판적 사고와 표현이고 오늘날은 특히 AI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되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비판적 사고에 머물면 어땠어요? 까칠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남아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아직 현실로 도래하진 않았지만 이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 제안이 현실성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의미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추론적 사고와 표현을 우리가 봤고요. 또 이 추론적 사고와 표현까지는 약간 딱딱하고 기계적인 거라면 그거를 좀 아름답게 또 그리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어떤 새로운 틈새를 발견해서 그 가치의 정서와 그 다음에 상상력을 통하여 미래 사회 희망과 가능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창의적 사고와 표현을 좀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의 거를 바탕으로 이런 응용하는 걸 했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그랬을 때 소통, 자기주도, 창의적 사고의 핵심 역량이 수업 듣기 전보다 조금 향상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의 바탕을 좀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했는데요. 크게 단위를 묶으면 이거를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기초 과정과 기본 과정과 응용 과정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로 중간고사 이전까지 활동을 하고 중간고사 이후 활동은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기초는 앞부분에 도입해서 우리가 그 전에 학술성이라는 게 뭘까, 아카데믹한 게 뭘까 라는 것들을 좀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이루어진 학술적인 방법인 하브르타하고 PBL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했었죠. 기억나죠? 하브르타는 짝토론이라고 하는데 혼자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짝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협업에 훈련을 해서 텍스트를 온전하게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학습 방법인데 오늘날은 게 AI하고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배하고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 하브르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혼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혼자는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라,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파트너, 짝이나 선배나 이런 경우에 것이 있다면 굉장히 학습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PBL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P가 뭐냐면 프라브럼에 해당하는 게 있고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프라브럼은 문제 중심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런 것들. 프로젝트는 뭐냐면 그거를 기획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부분 교양이나 기초 학문에서는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에서 문제를 인식해서 그 원인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많고 3, 4학년 때는 프로젝트를 해서 그거를 해결해서 현재보다 더 나은 모습을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거 이런 건데 이 프로블럼에서 하는 사고가 사실적 비판적 사고가 이 프로블럼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는 추론적 창의적 사고에 해당하는 연결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의 학습 방법이 우리가 사고와 표현에서는 사실, 비판, 추론, 창의 이렇게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고와 표현을 모든 약간 기초 학문으로 필수로 두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습 방법에다가 학술적인 표현이 뭘까?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고등교육은 굉장히 학술적인 표현을 습득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체화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단어가 뭐고, 특히 문단을 구성한다, 문단을 이해한다라는 거는 논리적 사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런 것들이고, 이때 구성이라는 거는 하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건데 알았을 때 정보를 배치하고 구성하는 그런 것들의 흐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제 구성에 있어서 논리적인 글과 그러니까 어떤 뭐 주장하는 거라든가 설명하는 글과 정서적인 글이 있죠. 저기 자기 성찰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약간 구성의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했습니다. 학술적인 글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표절, 인용, 자기말로 바꾸기인데 중간고사 이유 과정에서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오늘날 표절에 해당하는 거가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연구원이나 대학 교수들도 표절 이거가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표절을 극복하는 방법, 그게 인용인데 너무 인용만 잦으면은 이거는 약간 짜집기 같기 때문에 자기 색깔이나 해석이나 논평이 약해서 자기 말로 바꾸는 패러프레이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가 이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배웠다면 또 이제 사과 표현의 방법과 실제를 했고 그 속에서 요약하기, 논평하기, 참과 거짓을 구별해서 오류를 인식하기, 창의적인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새롭게 읽거나 자기답게 읽기 해서 그중에 우리가 요약하기하고 오마주하기를 활동을 했었는데요. 오마주하기가 굉장히 여러분 제가 봤을 때도 참 기분 좋게 했던 것 같고 여러분이 창의적 사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이 피드백에서 해준 것처럼 그 가능이나 의미가 되게 있으니까 가능하면 뭐 시의 형태든 수필의 형태든 그런 것들을 계속 기술을 하면서 여러분의 그런 창의적인 사고들을 좀 계속 사장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계속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답게 읽기, 새롭게 읽기란 건 뭐냐면 똑같은 사물에 대해서도 내가 사실과 비판까지 했어요. 근데 꼭 이렇게만 봐도 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아? 이게 창의적인 건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날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AI 시대에는. 왜냐면 AI는 모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패턴에서 알기 쉽게 정보를 노출했는데 그 외 것들, 그 틈새들을 통해서 새롭게 봄으로써 기존의 거와 다른 새로운 세계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주어진 세계만이 아니라 다르게 살 수도 있구나, 다르게 볼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데 만약에 다르게 살 수도 있고 다르게 보는 게 만약에 비판과 추론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미친 거 아니야? 뭐가 분열하냐?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차원에서 의미를 바탕으로 확장하는 거, 변형하는 거, 이런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걸 하되 다만 기존의 상식적인 차원을 이해한 다음에 자기가 그거를 조금 표현을 바꾸면서 인식을 확장을 해서 새로운 세계를 눈뜨게 할 때, 그게 창의적 사고고, 그게 오늘날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 사고와 표현에서 이제 중간고사 예부터는 이제 통합된 하나의 장르를 한번 응용하는 건데, 글쓰기에선 대표적으로 자기성찰적 글쓰기, 상황별 자기소개서 썼죠. 말하기에서는 발표와 지정 토론에 해당했습니다. 자기의 글쓰기는
결국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고 나의 화제를 하는데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성찰해서 의미를 재해석하고 발견하는 거, 그거를 자기성찰적 글쓰기였고요. 상황별 자기소개서는 미래의 내